다우지수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백신에 대한 효과, 기대감, 그리고 자넷 옐런이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됐다라는 소식.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 지금 트리플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백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자넷 옐런 같은 경우는 비둘기 바람 말이에요. 그래서 증시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만들어내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증가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부담스러웠던 거 다 극복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00포인트 새로운 시대로 간다. 자,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마도 미국 시장 영향으로 사상 최고가 찍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을 만들어낸 가장 큰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외국인이죠. 이 외국인들은 근데 향후에 25조 원을 더 사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게 되면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 매매 동향, 그 다음에 코스피의 새로운 신고가, 향후에 더 사겠다는 그 이유, 또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살짝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 상태가 살짝 좋지 않아서요. 네, 녹음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다가 자꾸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이면 어떻고 3번이면 어떻습니까? 10번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증시가 너무 좋잖아요. 증시가 너무 좋으니까 이 시장에 대한 그런 기분 좋은 느낌들이 아드레날린을 확 솟구쳐가지고요. 네, 힘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 이야기 먼저 좀 해드릴게요. 다우지수가 지금 1.1%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0.2%대. 나스닥은 기술주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일단 재료를 압축해 본다라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긍정적으로 아주 그냥 높은 효능의 백신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너마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까지도 높은 효능의 백신이 나왔다라면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백신은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 코로나 끝이야, 이렇게 확신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즉 예방의 효과가 계속 어느 하나만 좋았다라고 한다면 좀 의심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업도 95%, 저 기업도 95%, 또 다른 기업도 90%대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이거는 백신만 나오면 끝났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모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옐런의 그 전 연준 의장이죠.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경제 지표까지 좋게 나온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다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있는 파월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냉키 다음에 옐런, 그 다음에 옐런 다음이 이제 지금의 파월 의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옐런 의장이 그 연준 의장을 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타이밍이 잘 맞았을 수도 있겠고, 정책을 잘 썼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경제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요, 옐런 의장이 실질적으로 그 경기 불황의 종료, 이런 거라고 좀 그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끌어내리면서 금리 인상까지도 같이 단행할 수 있었던 그런 효과까지 만들어서, 즉 2017년도에
2017년도, 2018년도 미국 시장의 주가 상승을 가장 크게 이끌어낸 그런 주역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운이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을 좀 잘 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금리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핵심 타겟 지표를 가지고서 움직였었던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힘을 많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미국의 살림을 같이 네, 이 옐런 의장이 옐런 전 의장이죠. 옐런이 이것을 좀 꾸려나가게 된다면 미국이 또 전례 없는 그런 상승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만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60% 정도 상승했다고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은 아마 이제 미국을 호황기로 이끌 경기를 구조해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시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비둘기파란 얘기예요. 비둘기파, 평화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은 계속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장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높은 효능을 가져왔다. 임상 효능이 90% 정도 수준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쪽은 이제 95% 정도 나왔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90%밖에 안 되잖아 라고 되어 있지만 뭐 크게 차이가 없는 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보관에다가 운반에다가 취급 이런 것들이 다른 백신 후보보다도 더 쉽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가격에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가격이 경쟁 후보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네, 싸다 이거예요. 싸다 이거야. 10분의 1이라면요, 그냥 되게, 이거 지난번에 화이자가 유럽에다 공급하는 가격대가 2만 얼마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2천 얼마라는 얘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네, 아주 그냥 보급을 확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취급에다가, 운반에다가, 보관까지도 쉽게 나오고, 가격도 싸다 그러면, 이제는 아주 보편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빠른 시기 안에, 높은 예방률을 가진 그런 백신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다가 미국이 경제지표까지도 좋게 나와버립니다. 지금 예상치는 전부 다 떨어져 있을 것이다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표된 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인데 제조업 PMI 지수가 56.7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가 나와버리고요. 서비스업 PMI 지수는 57.7입니다. 2015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요, 예상치가 지금 다 저 밑으로 떨어져 있을 것이다.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던 상태에서 지금 최고치를 경신해버리는 그런 기염을 토해버리니까 시장이 미쳐버리는 거죠. 너무 좋다고? 이럴 수가. 이렇게 좋다고? 이럴 수가. 코로나가 확산하더라도 이런 경제 주체들의 활동은 위축되지 않았구나.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악재를 찾아봐도 악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도 다시 좋게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즐기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도 좋게 나오게 되면 뭐 그냥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다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으로의 돌파, 새로운 영역으로의 흐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다른 재료들에 대한 뉴스는 별로 없어요. 그냥 시장 신고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뭐 그런 정도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 이야기로만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코스피의 최고가 주역은 바로 외국인이다. 네 알고 있죠. 우리 뭐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해와드렸던 거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수급이 변화가 되는 부분이고 시장이 상승하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었고 거기에 대한 종목들도 우리가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한 대로
네, 예상한 대로, 예상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준비한 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11월 달 들어서면서, 아직 11월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11월 들어서면서 이 한 달 동안에 6조 4천억 순매수입니다. 예,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순매수 2등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에만 무려 2조 3천억, 그 다음에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35.8%가 삼성전자에 쏠려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25조 원대 매수 가능성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뭘 더 살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더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뻔하지 않겠습니까? 뭘 살지 대충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네. 자, 일단은 저거부터 보도록 하죠. 월별 역대급 매수 어느 정도 됐었나. 근데 지금 세계 그동안의 기록을 좀 갈아치울 것 같아요. 월별 외국인 매수 역대 순위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2010년도 3월에 5조 3,600억.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5등입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산 게 2009년 7월 5조 9천억. 그 다음에 2012년 1월 6조. 그 다음에 2013년 9월 해가지고요. 7조. 이제 2013년 9월이 가장 많이 산 그런 시기입니다. 2013년 9월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잘 보세요. 2012년 1월, 그 다음에 2013년 9월, 요때는요, 시장이 횡보를 하면서 2000포인트대를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2017년도에 아주 그냥 빵 터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그래가지고 증시가 그 당시에 또 2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신고가가 만들어진 게 바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시점에서 얼마나 많이들 매수했는지 또 뭐 그냥 작게 들어가 본다라면 2013년 9월 이후에도 또 10월 랠리, 11월 랠리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2012년 1월에도요.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언제까지 올랐냐면 이제 3월 달까지 주가 상승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2009년 7월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10년 3월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이후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것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상승의 주역은 외국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한 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저 시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저렇게 큰 포인트의 매수가 들어온 시점을 비교해 본다면 그 시점 이후에 향후 한 두어 달 정도는 더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감안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 일직선을 뻗을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증시도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3월 정도까지는 잘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시장의 상황들은 우리가 누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지분율 그 추세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37.4% 정도다 이렇게 그 추세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는데 현재가 36%이기 때문에 한 1.4% 정도 더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향후에 24조에서 25조 정도 저가의 추가 매수 여력이 더 남아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원래대로 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수준까지 가서 25조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추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추세 하단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은 25조 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상의, 순매수가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종목들을 살 것이냐는 당연히 IT, 배터리 이런 쪽에 집중되고 있겠고요. 화학, 철강, 금속 이런 경기 민감주, 근데 실적주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죠. 네, 그런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배당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올 연말, 그 다음에 내년 연초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배경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네, 증시의 어떤 상승 방향에 초점을 좀 맞추셔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다 생각할 때가
빠를 때라는 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자 하는 종목들 이제부터 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주도주가 먼저 시장을 열어놨으니까 그 뒤를 따라 올라가는 후속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들 밑에서부터 준비해 나가는 과정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신 그리고 자넷 옐런 경제지표의 호조 이 부분이 미국 증시를 크게 상승으로 이끌었다. 뭐 내용들만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제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역은 외국인이고 외국인들은 향후에 25조 원을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증시를 계속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는 불황이 계속되어 디스카운트 상태가 있는 동안 사두지 않으면 충분히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상승이 시작되고부터는 기세가 붙어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실감이 조금 나시나요? 네. 너무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매수를 해둬야 된다. 거기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시장 조금 늦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목 상태가 중간에 자꾸 기침이 나고 그래가지고 네, 녹음을 지금 3번째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조금 늦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